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 시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도 마찬가지지만 12년 특례도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이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원서 접수까지 이루어지려면 약 4개월 정도 남았고, 또 4개월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12년 특례 특성상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면 결국은 서류 준비도 하셔야지, 전형에 맞게 준비도 하셔야지, 또 일부 대학은 자소서도 있지, 대학도 결정하셔야 되지, 매우 분주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례는 다른 입시하고 다르게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수능은 물론 준비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특례는 어차피 시험을 보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례는 해마다 좀 변경 요소가 많아요. 입시가 계속 바뀌면서 뭔가 특례가 국내 수시나 국내 입시로 많이 끌어당겨지는 느낌. 예전에는 특례가 있고 국내 입시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특례가 국내 수시로 많이 접근이 이루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화면을 확대시켰습니다. 2024학년도 변경사항을 보면 첫 번째, 가장 반가운 소식은 숙명여자대학교 12년 특례에서 약학부를 올해 3명을 선발한다. 서류평가 100%를 뽑는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특례는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사실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한 학과에 뽑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약대에서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면 당연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숙명여대 약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전형 방식이 바뀌었어요. 종료에는 1단계 필답고사 100%, 필답고사라고 하면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20%에 MMI 면접 80%였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에서 공인화학 성적이 20%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인화학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의학 계열에서는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대부분 다 영어를 활용해서 공부하게 되고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영어 능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어딘가 생각해보면 가톨릭대학교, 그렇죠? 공인화학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또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양대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대학교도 영어 능력은 중요한 거고, 물론 이 대학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는 종전에는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했어. 그렇죠? 면접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100%로 바뀝니다. 하지만 면접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는 의예과. 의예과만 2단계에서 면접 30% 반영하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약학과 일반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를 선발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동국대학교 YG죠. 동국대학교 YG도 전형의 변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필답고사 40%, SAT 40%, 면접 20% 전형으로 선발했어요. 동국대학교 YG는 3년 특례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냐? 서류평가 70%에 면접 30%로 바뀌었어요. 필답고사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한의학과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5, 그 다음에 의학과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4예요. 이 수능 최저 등급합이 4와 5는 정말 되게 높은 수능 최저다. 12년 특례가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4가 되면 10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서 최저 충족하는 학생이 1명이거나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다면 1등, 2등, 3등, 4등이야. 내가 만약에 4등이야?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4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1등 당첨되고 합격되고 2, 3, 4등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1등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이 수능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탈, 떨어지는 거죠. 2등도 수능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3등도 수능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 그럼 결국 4등인 내가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2년 특례 전형이면서 수능 체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나 세계 영역 등급 4를 요구한다는 점은 수능 체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46만 명 정도 수능을 응시해요. 하지만 우리가 IB 같은 경우도 응시하는 학생들이 20만 명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의 만점자가 작년에 3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3명. 그 전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IB 만점자는 2021학년도에 정말 많았죠. 2022학년도도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만큼 수능이라는 시험이 한국 학생들과의 비교해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다른 요소,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에 해당이 되는 뭐 SAT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이런 성적이 다소 낮아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수능 체제가 어렵다.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석대학교는 약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었어요. 또 한의학과의 모집 인원이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전년도에는 국어와 생물 2개 과목만 시험을 봤지만 올해부터는 국어, 생물, 화학 이렇게 3개 과목을 봅니다. 과목이 화학과지 않으니까 3개 과목으로 늘어났으니까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어나 생물 2개 과목을 볼 때마다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면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결도 낮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석대학교에서 국어, 생물, 화학 3개 과목이 아니라 국어만 본다 라고 하면 진짜 이 국어만 본다 라고 하면 만약에 우석대를 합격하려면 100점을 맞아도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3개 과목을 본다 그럼 전체 성적의 평균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 과목이 많아지면 불리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불리하다는 것은 나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가 불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입결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 입시에서 변화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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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변화가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기회가 창출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는 전년도에는 면접고사 100%를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면접고사 100%에 뭐가 들어갔어? 수능체제가 들어갔어요. 수능체제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12,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수능의 4개 영역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국어, 그 다음에 뭡니까?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죠. 사탐이나 과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인데 2과목을 꼭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 2과목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4개 영역 등급합이 12예요. 합이. 그리고 탐구는 2과목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가 나오면 되니까 이거죠. 1등급 맞았다 그럼 3. 그럼 나머지 하나를 9등급을 맞아도 되는 꼴 말하자면 그만큼 어떤 과목은 좀 잘하고 어떤 과목은 좀 못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수학을 좀 못한다 그러면 수학을 4등급이나 5등급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국어나 영어 탐구의 성적을 좀 끌어올려서 수능체제를 12를 맞추면 되겠죠. 물론 수능체제 12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서류에 오수성이 있다, 표준학력 지표의 장점이 크다, 점수가 하이스코어다 라고 하면 수능체제가 있는 전형도보다는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돼요. 하지만 서류평가의 장점이 크지 않다, 표준학력 지표의 지표가 높지 않다, 다양성이 크지 않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 외대는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100% 전형이어서 올해는 뭐로 바뀌었어요? 면접 100%로 바뀌었고 이 면접은 인터넷 면접 영상 업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지 않으셔도 12년 특례 전형으로 한국 외대의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지필고사 100%를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전형 100%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학은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2024학년도부터는 약학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2024학년도부터 국내 모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소서 다 폐지되어졌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고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자소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사실 원서 지원 직전에 자소서 쓰는 거 제일 힘들죠.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서를 쓰기가 용이하죠. 원서 쓰기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 많은 분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릴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서류 전형에 있고 서류 전형에 자소서도 안 쓰니까 원서 지원도 수월하죠. 그리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류 전형의 대학의 경쟁률이 올라가고 서류 전형의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3년 특례이신 분들은 서류 전형만 고려하지 마시고 필답고사 반영이 되어지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12년 특례는 조금 다르죠.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서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은 모든 대학이 폐지가 되어지지만 12년 특례는 서울대학을 필두로 해서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변경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가 아까 약대에서 3명을 선발하였다고 했죠. 자,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 서류 면접 전형,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필답고사를 보거나 또는 국어, 생명과 화학의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성균관대학교, 숙명여대에서 서류 전형으로 약대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고사 전형을 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은 면접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필답고사,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대구카톨릭대학교로 대구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화학 성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화학의 필답고사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은 MMI 면접, 다중미니 면접을 봅니다. 자, 우석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목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국어와 생물의 시험을 보다가 올해부터는 국어, 생물, 화학 3개 과목으로 늘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이 늘은 게 꼭 불리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목이 늘으면 나만 불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리하게 된다. 경쟁률이 낮아진다. 입결이 낮아진다. 이 점을 장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숙명여대는 서류평가 전형이라고 하는데 뭐로 선발한다는 얘기야? 자, 서류평가 전형이니까 일단 서류의 GPA 성적이 좋으면 되겠지? 꼭 아실 점은 뭐냐면 GPA 성적은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뿐이지 다른 고등학교나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직접적인 비교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에서의 서류평가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요소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SAT나 IB나 AP나 A레벨 등과 같은 표준학력 지표. 두 번째는 수상교육력. 그쵸? 학교 내의 수상교육력. 세 번째에서는 어학능력 입증서류겠죠.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HSK나 JLPT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격증이나 봉사활동 등의 기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두루 갖추고 있어야 돼. 두루.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숙명여대 그러면 숙명여대와 연세대학교 그럼 어디가 더 높습니까? 연세대가 훨씬 높은 대학이고 숙명여대는 좀 낮은 대학이라는 인식을 하실 수가 있지만 위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숙명여대는 연세대보다는 좀 낮은 대학이지만 숙명여대 약대는 다릅니다.
수명여대 약대는 서울에 있는 약대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면 서울대 약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대는 연세대 약대는 어디 있습니까? 인천 송도에 있죠? 고려대 약대는 어디 있습니까? 세종 캠퍼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약대 생각해보면 중앙대 약대, 이화여대 약대, 숙명여대 약대, 한양대 약대도 한양대 에리카에 있거든요. 안산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약대로서 숙명여대 약대는 매우 인지도가 높다. 그만큼 입결이 높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YG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도달하는 게 정말 제일 큰 과제예요. 한의학과는 세계영역 등급 합의 5, 그 다음에 의학과는 세계영역 등급 합의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가 약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조금 됐다. 또는 이런 분들. 그쵸? 내가 소리평가에 취약한 점이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학년도가 좀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체저학력 기준을 통하여 현재 나의 학업적 역량을 입증받는 거. 이게 결국 입시의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YG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2년 특례의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거 쫙 빼고 12년 특례 자연이나 인문과 같은 일반 계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으로 뽑죠. 면접 보는 학교들이 없습니다.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같은 이런 모든 대학들이 서류평가로만 뽑아요. 12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로 뽑고 면접을 보는 학교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신 면접을 보는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학교하고 한국외대.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면접을 보는 방식은 첫 번째는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 면접을 봅니다. 대면 면접을. 하지만 한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비대면 면접을 보죠. 비대면 면접이니까 결국은 동영상 업로드 형식이거나 동영상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면접의 방식은 뭐하고 비슷하다? 한국외대와 비슷하게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장점은 한국에 있지 않아도 외국에 계시면서 직접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내가 만약에 한국어가 매우 좀 서툴러 이런 분들은 한국외대나 경희대학교가 사실 어렵죠. 한국외대나 경희대학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보다는 좀 낮은 대학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비대면 면접이라 하더라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한다. 근데 나는 약간 성적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한국외대나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면 되고 나는 성적이 좀 괜찮다. 나는 한국어가 좀 서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아요?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홍익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는 전년도에는 1단계 필답고사 100%의 2단계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바뀌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도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그냥 서류평가 100%이지만 특히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런 점들이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석대학교 요거는 잘못 기재된 내용입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 의학 계열들은 대부분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 대학, 인문이나 자연대학의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대 두 개 대학 정도에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을 봤더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뽑나? 자, 서울대학교가 64명 정도를 뽑네요.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100% 확정되고 그 100% 확정된 인원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하지만 그 대략적으로 정해진 인원에서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뽑을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적합성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021학년도에는 360명을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191명을 뽑았어요. 인원이 줄었죠.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적합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과연 대학에서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이 대학, 이 학과에 과연 적합성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58명, 86명, 서강대학교는 46, 55, 성균관대학교는 202명, 한양대학교는 209명, 중앙대학교는 76명 정도. 물론 12년 특례는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세종대도 다 12년 특례가 있지만 12년 특례에서 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서울대에서 시작하여 경희대나 외대 정도가 주로 뽑는 학교고, 가장 선발 비율이 많은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중앙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기 때문에 사실은 12년 특례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원 대학, 지원 학과의 폭이 좁다. 그러므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다 가고 싶은 학과, 가고 싶은 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2년 특례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금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매우 바쁘죠. 그쵸? SAT 시험도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이번에 토요일에 SAT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도 보셨을 것 같고, 외국에서 또 마무리 시험 과정도 있으시고, 또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대학도 결정하셔야 되고, 학생이나 부모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시다 보니까 분주한 준비의 과정들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진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고 대학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